장삼 이사의 유감. 오늘은 그 주제를 금수저의 기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이제 한국사에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금수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사회의 어떤 상류층 혹은 부유층, 지도층은 아니고요. 상류층이나 혹은 부유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금수저가 되는 거고, 자기 능력에 관계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흑수저가 된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금수저와 흑수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리고 금수저와 흑수저의 어떤 기준이 단순히 금전적인 그런 것이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본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전날 제가 좀 술을 좀 먹는 바람에 아무튼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제 일을 잠깐 보러 갔는데 짧은 거리라서 이렇게 오래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서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비가 조금 왔던 날이었는데 그 지하철 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객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입구가 이제 자동문이 열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간 입구에 우산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이 열리면 드나드는 그 입구에 어떤 아가씨가 하나 앉아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그 옆에 있는 쇠붙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도 손 잡고 기대는 그런 쇠붙이가 있잖아요. 문 옆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이드죠. 양 사이드 끝인데 그 자리를 되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사람이고 한쪽은 그 쇠붙이로 된 가이드죠. 바로 그 옆에 문인, 출입구 문이니까. 근데 거기에 우산을 하나 걸어놨어요, 이 아가씨가. 근데 이 우산을 좀 단정히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걸어놓았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그 우산을 정리를 안 하고 한 3분의 1쯤 벌어진 채로 그냥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물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리고 뭐를 할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가씨 얼굴을 뻔히 쳐다보니까 이 아가씨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핸드폰만 열심히 하는데 킥킥대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손가락을 엄청 열심히 움직이는 거 보니까 게임을 하거나 혹은 여자들 좋아하는 그 수다 떠는 거죠. 카톡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는 것도 아주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웃고 앉아있어요, 아가씨가. 그래서 그 입구에다 이렇게 벌어진 채로 우산을 걸어놓으니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물도 잘 묻고. 그래서 어떻게 그거 좀 정심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개의치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얼굴을 비로소 좀 찬찬히 뜯어봤더니 딱 그렇게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딱 그런 일을 할 만큼의 어떤 이미지를 가진 얼굴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주 몰상식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예의가 필요한지조차도 관심조차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그래서 그런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굴조차도 그렇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정말 죄송한데 몰상식하고 아주 무례하고 아무튼 아예 생각이 없는 지적 전응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남자끼리 얘기하면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는 어떤 밥통이라고 부르거든요. 밥주머니. 여러분들 바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밥보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밥주머니예요.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몰상식한 인간이죠. 그런 인간을 남자끼리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자는 쓰레기가 없냐? 여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아가씨가 딱 그런 쓰레기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과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딱 그런 짓을 하게끔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처럼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얼굴을 지니고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하는 행동마저도 딱 그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차고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건 그 여자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가 내 인생 혹은 내 가족, 내 주변, 내 어떤 시기든 간에 인연이 안 되기만을 뭐 신에게 비는 정도 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발 운명적으로 내 주위에 있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조차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 정도의 이미지의 아가씨예요. 그래서 혀를 차고 이제 내려서 일을 받습니다. 근데 일을 보는 사무실에 있는 아가씨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분명히 그 아가씨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냐면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농담을 했죠. 이미지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큰 그 기복 없이 인생의 기복 없이 그리고 큰 상처 없이 자랐다는 것이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쓰레기는 그 얼굴에 쓰레기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지적 전응하고 나는 몰상식합니다. 내 주위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받습니다. 이마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라고 이마에 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박한 인간들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일부러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아가씨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누가 봐도 큰 기복 없고 좋은 부모, 좋은 부모라는 것이 뭐 부잣집 부모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양식 있고 지식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상식 있게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얼굴이 보여요. 근데 이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 나는 더 이상은 못해. 이 이상은 누구도 할 수 없어. 난 이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기간이 적어도 2, 3년을 투자를 했을 때, 투입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좋은 결과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 노력하고 그 정도 계획성 있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부었다면 결과가 없더라도 그다지 후회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자기 스스로 그 결과에 승복하게끔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안 된 걸 어떡해. 난 열심히 했어. 난 단지 여기 운명이 아닐 수도 있을 뿐이지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세월을 적어도 2, 3년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아니면 아주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저 아가씨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자리에 있었구나. 저 아가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 단순히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고 그걸 목적으로 바꿨고 자기 목표로 세웠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가졌구나. 근데 나는 그랬던가? 나는 그랬던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 젊은 아가씨 앞에서. 아, 이 어린 아가씨도 인생을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임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지나간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나도 이만하면 됐어. 나는 더 이상은 못해. 누가 가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할 정도의 세월을 정말 2년이고 3년이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매진했던 적이 있던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부족했던가? 그런 얘기를 제가 젊은 아가씨한테 들으면서 정말 많이 창피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또 한마디를 더 하는데, 젊었을 때 그 유럽 여행을 갔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젊은 나이에 안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친구들하고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출발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 아가씨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대학교를 이제 지내온 거예요. 대학교 때까지. 그래서 뭐 그냥 그래 맞아, 영어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 잘해야지. 당연한 말씀 하시는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영어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뭐 대학 시험에서도 뭐 이렇게 영어 실력이 나쁘지도 않았고. 근데 막상에 유럽을 나가보니까 한국인들이 누구나 다 겪는 이 회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느낀 게, 왜 부모님이 그렇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저 아가씨는 자기한테 오는 자극을 자기 개발에 어떤 긍정적 동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단순히 자극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자기끼리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가니까 말도 안 통해가지고 뭐 손짓 발짓 해서 뭐 다녔다는 등 뭐 그 하나의 무슨 그 재밌는 어떤 이야기거리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이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영어는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나가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그 자극을 긍정적 동기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난 인간들은 자신한테 왔던 자극을 단순히 아까 말한 그냥 한때의 에피소드 혹은 한때의 상처 그리고 남 탓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끝나고 그거를 긍정적 동기로 전환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부끄러웠어요. 또 하나의 세 번째 그 이야기는, 이 아가씨가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하고 봤더니 함께 유럽에 배낭여행 갔던 친구들이 모두 다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 아가씨를 단독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자신한테 왔던 자극을 자기의 개발, 자기 능력 개발, 자기 미래를 위한 준비, 그런 것으로 긍정적 동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아가씨가 사귀고 있는 그 그룹 전체가 다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무섭더라는 거죠. 자,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하철에 만났던 아가씨가 속해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몰상식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켜고 키득거리고 앉아있는 그 아가씨가 속해 있는 그룹과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자신한테 있었던 그 자극을 긍정적 동기로 전환시키고 나는 더 이상은 못해. 이 이상은 누가 와도 똑같을 것이다. 나는 누가 와도 나만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할 만큼의 세월을 몇 년간을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매진했던 그 여자가 속한 그룹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 계층으로 변했을까요? 무지몽매하고 이마에 자기 얼굴에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지몽매하고 몰상식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오면은 반드시 피해를 봅니다. 라고 쓰여있는 얼굴을 가진 그 지하철 아가씨의 집단과 자기한테 있었던 모든 일을 자기 개발을 위한 동기로 긍정적 동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가씨가 속한 그룹은 세월이 지나면 전혀 다른 그룹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흙수저 그룹으로 변질했을 것이고 또 하나의 그룹은 금수저 그룹으로 아마 성장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논리의 비약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수저 집단 혹은 흙수저 집단은 그렇게 출발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금수저 집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조그맣고 미세한 차이들, 그런 차이들이 쌓이고 또 세월이 가고 그러다고 보면 거기서 또 태어난 아이들, 거기서 만나는 남편들, 무슨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태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비슷한 부류끼리, 비슷한 그레이드끼리, 비슷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집단이 형성되면서 그 사람들이 금수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범죄를 저질러가서 한탕치기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금수저들은 아까 말한 처럼 출발부터 전혀 다른 집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금수저와 흙수저는 그렇게 아주 조그마하고 우리가 어쩌면 간과했던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나 사소한 요소들이 세월이 가면서 크게 격차를 벌리게 된 결과가 금수저 집단과 흙수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상식한 친구들이 만나는 애들은 몰상식한 애들끼리 만납니다. 몰상식한 여자를 갑자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될까요? 아마 창피해서라도 근처에 안 갈 겁니다. 흙수저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금수저의 오리진, 금수저의 출발은 또 전혀 다른 집단, 애초부터 DNA 자체가 틀릴 수 있는, 어쩌면 틀렸을 것 같은 그런 집단들이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의 계층을 형성한 것이 오늘날의 금수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수저에 속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는 자극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긍정적 동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은 못해. 누가 와도 나만큼 못해. 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다. 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설령 결과가 나오면 좋고 설령 안 나오더라도 나는 내 자신한테 후회 없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계획성과 목표를 지닐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혹은 10세대를 지나가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후손이 금수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를 잘못하고 사회 구조가 뒤틀려서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금수저는 아니면 정상적인 금수저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아까 말한 정말 처음부터 뭔가 좀 질이 다르고 뭔가 처음부터 뭔가 다른 구조로 성장이 된 어떤 집단들이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형성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금수저는 아니에요. 제가 왜 금수저가 아닐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젊은 아가씨한테 그 아가씨가 살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극을 내가 긍정적인 동기로 전환시키는 능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수저가 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태어난 상황을 무조건 자조적이면서도 비관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고를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세대에는 못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후손은 금수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득 하루에 만났던 두 여자들의 그 모습과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금수저와 흙수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를 해본 겁니다. 장삼이사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